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로프트라고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크리에이트 탭에 지오메트리의 이 부분.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보시면 여기 로프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프트를 공부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로프트를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단면이고 하나는 경로입니다. 이렇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을 먼저 선택하고 로프트 버튼 누른 다음 Get Path 혹은 Get Shape를 하면 됩니다. 자, 패스 경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물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볼까요?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이와 같이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바로 여기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나머지 여기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면을 여러 형상으로 바꾸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곤을 써보도록 하죠. 엔곤. 자, 12각형. 자, 그 다음에 서큘러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원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 복사하고 두 개 복사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불러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보이시나요? 패스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별표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단면이 들어왔다는 뜻이 돼요.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여기 있는 여기 패스 파라미터의 이 패스 값입니다. 얘가 0%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퍼센테이지, 위치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디스탄스는 거리란 뜻이죠. 디스탄트를 이용하면 어렵고요. 퍼센테이지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제가 얘를 옮겨봤습니다. 50 그리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죠. 자, 여기 별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별표가 50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95에다가 get shape를 합니다. 하나 더 불러온 거죠. 그러면 단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보시면 0%에 하나 들어오고 95%에 하나 들어오고 자, 마지막 100%로 옮겨서 get shape 그러면 단면이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명령어를 보시면 바로 얘입니다. 얘네들이에요. 위로 올라가기, 아래로 내려가기, 내가 지정한 위치로 가기. 자, 보세요. 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갑니다.
중간엔 갈 수가 없어요. 여긴 중간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단면이 없으니까. 즉 이동이란 뜻이에요. 단면을 내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이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퍼센테이지가 함께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단면을 3개 만들고 패스도 하나 만들고 0%, 95%, 100%. 그 다음에 단면을 이동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우리가 단면을 불러드릴 때 인스턴스로 불러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인스턴스로 불러왔기 때문에 원본을 수정하면 해당 위치에 있는 내용이 함께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크기가 얘가 50이네요. 제가 45. 자, 여기도 50, 여기도 50. 제가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면의 형태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보시면은요,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여기 스킨 파라미터에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쉐입의 스텝과 패스의 스텝이 나옵니다. 쉐입의 스텝과 패스의 스텝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패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이 하나씩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가 단면이 요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 스텝을 늘려주면 자, 어떤가요? 촘촘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줄여볼까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떤가요? 각이진 거 보이시나요? 스텝은 단계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길이 방향으로, 즉 경로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많은 단계를 줄 것인가. 이 단계가 많아지면 곡선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너무 많아지면 용량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컴퓨터가 느려진다는 뜻이 돼요. 마찬가지 쉐입 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의 개수가 이렇게 각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면의 둘레로 이렇게 각이 지는 거 보이시나요? 12각형이었지만 이렇게 면이 많아져야 곡선이 스무스해진단 말이죠. 이걸 적당히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자, 그게 뭐냐면 여기 아답티브 패스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답티브 패스 스텝.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아답티브, 즉 보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의 단면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단면의 크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정해 준 겁니다. 얘를 꺼버리면 이렇게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단면도 원래 5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아답티브 패스 스텝. 그 다음에 라이너 인터폴레이션. 인터폴레이션이 보정이죠. 그러니까 라이너 인터폴레이션. 선으로 보정하기. 자, 라이너 인터폴레이션, 아답티브 패스 스텝.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이너 인터폴레이션을 쓰는 게 옳아요. 아답티브 패스 스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경로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 경로를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스텝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을 여기 있는 것만큼만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스텝을 내가 요만큼만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이너 인터폴레이션은 이렇게 면을 직선으로 처리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응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에디트 스플라인. 자, 보시면 이제부터 제가 얘를 수정할 건데요. 얘를 수정할 건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여기 락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락핸들이 핸들 잠그기란 뜻이죠. alike 같은 방향, all 전부 다란 뜻입니다. alike 같은 방향, all 전부 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 건너 하나씩 제가 선택을 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핸들이 한 개만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 개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핸들이 한 개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락핸들을 체크해 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특히 얘가 베이지어 코너일 때 전부 다 베이지어 코너로 바꿨습니다. alike는 동일한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에 비해서 all은 전부 답니다. 똑같은 방향이에요. 마치 베이지어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지어처럼 움직여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베이지어 코너. 그러면 자, alike.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꽃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베이지어. 제가 이번에는 자, 이렇게 조절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조절을 해 볼까요? 아니, 두 번째 건 그냥 냅둬줘.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모델링 해봤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얘를 이렇게 Z방향으로 움직여 보죠. 그러면 이렇게 Z방향으로도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려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Z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수정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겠죠? 자, 이때 얘는 테이블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열려야 되겠네요. 선택해서, 자, 어디 갔나요? 자, 여기 있네요. 캡핸드. 아이고, 캡 스타트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마개를 열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 경로를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로에다가 제가 리파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수정해 보죠. 어떻게 되나요?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아주 더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로도 한번 수정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모양으로 찌그러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똑같아요. 제가 서클을 그렸고요. 라인을 이렇게 위로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로프트 get shape 단면을 불러왔고요. 자, 이 로프트에는요, 여기 크리에이트 부분에는 여기 디포메이션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트에는 디포메이션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모디파이 판넬로 가야 비로소 이렇게 디포메이션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기 있는 스케일 하나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써요. 베벨도 안 쓰고 트위턴 더더욱 안 쓰고 피트도 안 써요. 이젠 안 써요. 쓸 수 있는 건 스케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 하나, 선 하나를 그린 다음 로프트를 이용해서 하나 만드시고 스케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창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눌러보세요. 여기 있는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창이 나오고 여기 전구 그림 있잖아요. 전구를 끄면 스케일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고 전구를 누르면 스케일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 값은 뭐냐면 단면의 크기입니다. 이 수직으로 된 이 값 있죠? 이 값이 단면의 크기예요. 0%에서 100%까지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끝에 점을 선택한 다음 줄이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단면의 크기입니다. 늘리면 커져요. 바로 요 값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의 위치, 단면의 크기입니다. 즉 100% 부분의 크기가 100%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요 점을 가지고 한번 조절을 해 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커지나 작아지나 확인해 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하죠. 얘가 정점 추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정점을 마음대로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이동입니다. 추가된 정점을 얘는 마음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위아래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점을 추가했습니다. 점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얘는 이렇게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여요. 이렇게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이 점은 자, 마음대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좌우로밖에 안 움직여집니다. 혹은 이렇게 상하로 움직여집니다. 혹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시죠. 점을 추가하고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얘는 핸들이 있는 거, 이렇게 핸들이 있는 것. 얘는 핸들이 없는 것.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핸들이 있는 상태로 나오느냐, 없는 상태로 나오느냐. 그 다음에 휴지통은 이렇게 지우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든 것, 얘네들이 핸들이 없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베이지어 스무스와 베이지어 코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가요?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와인잔이 하나 만들어졌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로프트를 아니, 레스 명령을 통해서 회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로프트의 스케일만 가지고도 간단한 와인잔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올록볼록하게 해서 올록볼록한 모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캡 부분을 조절하면 되겠네요. 자, 캡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자, 스킨 파라메이터에 자, 캡핸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어떤 과제물을 내드릴 건데 이렇게요. 요만큼은 요 아랫부분은 원이고 그 다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팔각형이 되는 원이요. 팔각형이 되는 Y자를 만들어 보시죠. 아래쪽에는 원입니다. 그냥 이 아래쪽에는 원으로 나오게끔 해주고 이 위쪽에는 팔각형이 되는 잔을 만들어 보시죠. 시간을 조금 들여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시죠. 자, 엔곤을 제가 두 개를 쓸 겁니다. 하나는 팔각형으로, 다시 하나는 엔곤을 똑같이 팔각형으로 그리는데 서큘러를 끄고요. 자, 첫 번째 그렸던 거는 크기가 50. 아잉? 더 작네요. 다시. 네, 두 번째 그렸던 것도 반지름 50. 자,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원이고 다각형입니다. 지금 똑같이 제가 팔각형의 서큘러를 체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팔각형의 서큘러, 즉 정점이 8개 들어있는 원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서클하고 엔곤하고 연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보세요.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요건 원이죠. 자, 그 다음 100%로 올라갑니다. 100%로 가서 다시 get shape. 자, 면이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면이 깨진 거 보이시나요? 면이 왜 깨졌을까요? 원은 정점이 몇 개죠? 4개. 엔곤은요? 8개. 2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점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져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로프트의 가장 큰 로프트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쉐입이 전부 다 똑같은 정점의 개수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단면이 지니고 있는 정점의 개수를 다 맞춰주는 것, 그게 로프트 모델링 할 때 특징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경로 선택하고, 자, 로프트 get shape 다시 100%로 이동한 다음 get shape 어떤가요? 면이 깨지는 거 없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또 하나 더요. 자, 선택을 하고 제가 여기다가 에디트 스플라인을 줬습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자, 이때 자,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퍼스트 포인트를 반대로 바꿔봤습니다. 자, 메이크 퍼스트, 네. 여기 면이 꼬인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으로 선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점의 위치가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버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프트 모델링 할 때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쉐입이 지니고 있는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를 다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쉐입이 지닌 정점의 개수를 맞춰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놓쳐, 메이크 퍼스트. 자, 온전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디포메이션 스케일. 자, 정점을 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내려보죠. 자, 보시면은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건 줌툴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경로상으로 경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얘가 아래쪽에 있고 얘가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더 안 내려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경로가 밑으로 못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크기도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면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원에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가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바뀌어 나가길 원해요. 근데 아까 제가 요거 설명을 하면서 요 상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왼쪽에 있는 상자는 뭐라고요? 경로의 위치.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요? 단면의 크기. 자, 보이시나요?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로 움직일 수 있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점은 30%, 요 점은 45%. 자, 그러면 30%에다가 누구를 불러와요? get shape 1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여기 45%에 get shape 누굴 불러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보이시나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 원에서 팔각형으로 바뀌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죠. 지금 요 위치가 30% 되는 위치죠. 30%. 지금 30% 되는 위치를 맞췄습니다. 그죠? get shape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0% 되는 자리에 들어와요. 그 다음 45% get shape.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모양이 어떻든 꼭 이런 모양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잔이 나오겠죠. 한번 해보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꽃이 되도록요. 이렇게 꽃 모양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죠. 꽃 모양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엔곤의 개수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엔곤에 들어가는 정점의 개수도 바꾸고 그 다음에 쉐입의 형태도 바꾸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단면을 이렇게 수정하면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이 로프트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모델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만들 거고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똑같아요. 엔곤 쓸 겁니다. 엔곤을 쓸 건데 자, 반지름 50 두 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했어요. 인스탄스 아니고 카피입니다. 그 다음 자, 라인을 적당히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비례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린 이거를 키웠다 줄였다 할 겁니다.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자, 생각보다 기네요. 줄이면 되겠네요. 줄여보죠. 네, 비례로 본다면 한 요 정도 어디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스케일이에요. 패스의 방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자, 뭘 만들지 잘 보세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키웠고 얘도 키웠고 이 정도. 네, 제가 점들을 좀 여러 개 넣습니다.
자, 뭔지 이해되시나요? 대략 이 정도쯤 되겠네요. 맥스는 정확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로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모양이 만들어진 거 콜라병이죠. 자, 이제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수정해 봅니다. 자, 이 부분이네요. 이 바닥 부분. 여기 안으로 조금 더 밀어 넣어 볼까요? 그 다음에 곡선이죠. 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베이저, 스무스. 네. 그러면 여기가 곡선이 됐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베이저 코너입니다. 여기도 베이저 코너. 자, 여기네요. 자, 베이저 코너니까, 네. 보시면 모양 만들어지죠? 자, 베이저 코너로 해서 자,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정점을 자, 이만큼 추가해서 이동해 보죠. 자, 베이저 코너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자, 여기는 베이저 스무스. 자, 여기도 베이저 스무스. 여기가 너무 심했나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그러면 콜라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죠? 콜라병에는 여기가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죠? 중간중간에. 일단 여기까지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위치에 맞춰서 단면들을 또 불러와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점의 위치,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요만큼은 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꽃 모양이고 여긴 원이고 여긴 네, 여기 이렇게 꽃 모양이었다가 여기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보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카피. 그리고 페이스트에다가 붙여넣기. 페이스트. 그 다음 get shape. 자, 왼쪽 거요. 다시 선택하고 카피. 페이스트. 다시 선택하고 붙여넣고 다시 선택하고 붙여넣고 다시 선택하고 붙여넣고 다시 선택하고 붙여넣고 다시 선택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나옵니다. 단면들이 들어왔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단면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드디어 편집을 하는 거죠. 자, 누구를 편집해요? 바로 이 꽃 모양을 편집하는 겁니다. 자, 에디트 스플라인 전체 다 선택하고, 자, 베이지어 코너, 그 다음 락핸들, 그러면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콜라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콜라병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야구르트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로프트의 스케일 기능입니다. 자, 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여기서 스무스로, 여기도 스무스로.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자, 보이시나요? 자, 이때 이 원의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보죠. 자, 원의 크기를 제가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로프트의 스케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시작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선 나와 있죠. 이 점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꺾어진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스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텝으로 움직여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직 안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러면 위치를 맞춰 볼까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뚱뚱해졌다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의자다리 있죠. 그죠? 그 앤틱한 의자다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 부분이 여기란 말이죠. 자, 점을 제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키워보죠. 그러면 중간에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앤틱에 대한 의자 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죠. 앤틱 의자가. 근데 여기다가 베이저 스무스를 주면 그러면 이렇게 의자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점을 추가하기 전에 크기를 줄여 보도록 하죠. 여기를 줄이고요. 즉 0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반대로 키워 보도록 하죠.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자, 베이저 스무스. 여기도
베이저 코너. 자,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앤틱한 의자다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앤틱한 의자다리를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개, 아니 네 개. 빨간색이 단면의 X축이고 초록색이 단면의 Y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X축 보기 Y축 보기, 이렇게 X 보기 Y 보기 눌러보시면은요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 Y 동시에 보기, 이렇게 놓으면 X, Y 동시에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겁니다. 자, 제가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여기 X, Y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항목 X, Y가 잠겨 있거든요. 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자, X 지금 Y축으로만 두께가 수정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X축으로는 두께를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여기 너무 커졌네. 자, 보이시나요? X축으로만 커진 거. 자, Y축으로는 줄여볼까요? 이렇게 거꾸로. 그럼 X축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X, Y별로 축입니다.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X, Y 보기를 이렇게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X축만 커지고 Y축은 안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Y축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케일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스와핑입니다. 스왑. X, Y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지금 원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을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서클 복사하기. 자, 그 다음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에 자, 제가 이거를 먼저 넣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자,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여기는 위치가 8.094네요. 자, 선택을 하고 Get Shape 원을 불러오죠. 그 다음 36이네요. 다시 여기는 90.97. 자, 이렇게요. 요 부분은 이 원을, 요 부분은 이쪽 원을, 요 부분은 다시 이쪽 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수정해 보면 이제 알겠죠. 자, 수정. 자, 버텍스를 움직여 볼까요? 자, 네, 이 부분이네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보죠. 선택하고 스케일을
이렇게 크게 주면 자 어떤가요? 자 다시 해볼까요? 위치가 한 10 get shape 89 다시 get shape 그러면 이렇게 이 안쪽만 이렇게 납작하고 나머지가 이제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스케일 자, 조금만 조절해 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원을 이용했지만 원 대신에 이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쓰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모델링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라인을 그릴 건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 이렇게 위에다 탑뷰에다가 지그재그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자, 면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적당히 길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 이 지그재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스무스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 모양으로 이렇게 종이나 천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 스케일을 이용할 겁니다. 중간에 끝부분에다 클릭하고 밀어 넣어 보죠. 그러면 모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 버튼에 베이저 코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커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가 시멘트리를 풀고 Y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나는 한쪽으로만 만들어지고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된 걸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뭘 쓰냐면 바로 여기 로프트를 눌러봅니다. 서브 오브젝트를 보시면 쉐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쉐입을 선택해 볼까요? 쉐입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해 보면 나와요.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커튼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